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2달 만에 나타난 고영태. 글쎄요, 이 불륜 주장을 본인 입으로 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시 10분이 다 돼갑니다. 최순실, 고영태 두 사람의 재회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얘기가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이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을 건드립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저 불륜 관계 주장을 고영태 씨가 오늘 어떻게 뒤엎을지가 핵심 관심사가 되는데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영상을 정말 굴뚝같이 보고 싶긴 한데 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안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가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 씨가 이 가운데 서고 왼쪽에 이제 검찰 측 검사 그리고 재판장과 양측의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정에. 그리고 여기에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 변호인 안종범 전 수석까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 고리 아니겠습니까? 이 고영태 씨 오른쪽에 앉게 될 최순실 씨 이 모습. 지금쯤이면 서로 마주쳤겠죠? 지금 이제 증인 선서를 아마 했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시 10분에 한 거는 앞에 뭐 선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분에 한다면 거의 시간에 맞추게 하거든요. 지금 이제 증인석에 가서 뭐 위증의 벌을 받겠다 성서를 하고 누군지 확인하는 그 단계라고 보입니다. 눈도 마주쳤겠네요, 두 사람. 눈은 벌써 마주쳤을 것 같아요. 최순실은 아마 2시 10분 전에 아마 재정해 있을 것 같고 고영태는 2시 10분에 돌았다면 지금 눈을 마주쳤고 글쎄요 뭐 레이저 눈을 쏘았을 수도 있고 뭐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다른 얘기는 없었겠지만 눈을 마주친 상태고 곧 증인 신문이 시작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원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영태 씨가 저렇게 긴 침묵을 깨고 오늘 출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본인이 지금 이거는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헌법재판소 재판은 그건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형사재판마저도 본인이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발단이 됐고 그리고 결국 이제 자신의 돈을 최순실이 가져가는 것들 이걸 되찾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본인이 수집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샘플실이라고 하는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걸 이제 자료를 입수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본인의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 없으면 사실은 본인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청문회 때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고영태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형사재판만큼은 나가서 지금 증언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자칫하면 자기한테 댐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정확히 이 문제가 최순실의 문제라는 것들을 재판에 가서 정확히 증언하겠다. 아마 그런 어떤 소신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지금 헌재 측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더니 고영태 씨가 지금은 좀 불편하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렇죠. 조송달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월 9일 날 증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가려면 미리 이게 송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 송달 영수증을 받아놔야지만 이 사람이 안 나오게 되면 뭐 구류를 한다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조우 송달 직접 만나서 좀 주라라고 얘기했고 4가지 정도 방법이 있겠죠. 법정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는 방법, 뒤에 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증인에 넘겨주는 방법, 아니면 뭐 증인실에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밖에 나올 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증인실이라든지 뒤에 방청석에 있다가 주니까 고영태가 좀 이따 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증인 마치고 나갈 때 잡아서 도장을 찍는데 글쎄요 몰래 빨리 나가버리면 그것도 못 찍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송달하는 거기 때문에 고영태 입장에 지금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저를 거절할 수 있지만 만약에 둘이 딱 조우하고 만난다 그러면 그걸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헌법재판소 직원이 법정 언제 끝나는 거 맞춰서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고영태 씨와 함께 최순실 씨도 자리에 착석해서 공판 오후 재개가 됐다는 얘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 고영태 씨가 왜 공판 이 최순실 재판에 출석을 했냐, 증인으로 나왔냐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이 분석을 해주셨지만 심리 전문가는 고영태 씨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둘이 굉장히 관계가 멀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복수심 때문에 이제 그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를 갖다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언론에 알려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2달 만에 잠적은 했지만 2달 동안 그리고 나와서 오늘 의미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심리 전문가의 얘기인데 근데 오늘 요 얘기 좀 속도를 더 내겠지만 잠깐 호흡을 좀 쉬었다 갈 게 뭐냐면 네. 이현정 의원님 고영태 씨 고향 마을에서 고영태 씨 힘내라라고 편지를 썼네요. 네, 이 이제 고영태의 개인 가족사를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불행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제 5.18 때 그때 이제 그 총에 맞아서 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힘들게 키웠고 이 고영태 집안이 그 시인 고은 씨 그 같은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은 씨의 어떤 시 만인보에 보면 그렇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가. 그러면서 상당히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가문 내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꼿꼿하고 그다음에 양반 소리를 들었던 그런 집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영태가 이런 정말 거대한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폭로를 한 계기가 되니까 고향 마을에서는 이제 고영태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집안에 어떤 누를 끼치지 말고 정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이제 펜싱 국가대표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만큼 고향에서도 고영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아는 이제 칭송이 이런 게 있었겠죠. 또 자부심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 연루가 돼서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네가 정확히 해라라는 그런 어떤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고영태 씨 지금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고향 마을에서 응원 편지도 받고 말이죠. 예. 고영태 씨가 오늘 출석을 택한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 전문가 또 하나의 분석거리를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본인도 어느 정도 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한테 범죄를 밝히는데 기여하게 되면은 본인이 일정 부분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확실히 와서 본인이 직접 재판에서 뭔가를 소명해야지만 자신의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본인한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뒤에 최순실 씨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돌려야 본인이 법리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약간은 내부 고발자 형식이긴 한데요. 음흠. 이 모든 기소건이라든지 이 수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고영태가 검찰적 증인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 검찰적 증인인데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최순실하고 고영태는 공범일 수도 있거든요. 있다면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안 좋게 보고 고영태를 기소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영태가 빠진 상태라면 최순실은 고영태한테 모든 걸 미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 봤을 때는 탄핵 심판에 본인이 가고 안 가고는 본인하고 본인의 신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예. 이 중앙지방법원의 최순실 재판에는 오지 않는다면 본인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고영태는 이번에 가서 증인석에 서서 최순실이 다 했고 본인은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가까운 거리일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저 다시 보시면 이 거리 지금 고영태 씨랑 최순실 거리가 지금 대법정이긴 한데 410km 대법정이 거의 한 보면 카메라 거리니까 한 4, 5m도 안 됩니다. 이 거리가요? 예, 크게. 그러니까 최순실이 제일 앞에 앉아있다고 치더라도 5m 안쪽이거든요. 조금 더 된다 해도 7, 8m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본다고 생각이 이 듭니다. 면전 앞에서 일단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 얘기 정도는 네.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영태 씨 말고도 그래서 이 노승일 씨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과거 노승일 씨가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그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저도 손가락을 받아야 될 일인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최순실과 같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민들이 보내시는 그 박수가 저는 지금도 좀 약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는 게 훨씬 더 지금 마음이 더 편할 텐데 박수를 보내주시는데 굉장히 부끄럽죠. 지금도 솔직하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뭐 노승일 씨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만 고영태 씨는 어쨌든 오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는데 최순실 씨의 직접 질문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예. 어떤 걸 주로 물어보게 될까요? 참 이제 그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크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하고 또 다른 그 지금 현재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통령 측 저쪽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제 그 고영태 씨의 증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륜 관계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변호인들이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고 한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요.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하고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본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 문제를 갖다가 최순실 씨한테 정말 문자 그대로 최순실 씨한테 컨펌도 받지 않고 대리인단이 불륜 관계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영태 씨의 증언을 아무리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고영태 씨한테 직접 물어보든 다른 변호인한테 뭐 따지든 물어보든 최순실 씨가 가타 여부를 갖다 분명히 밝혀야 되고 저는 밝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 국정농단에 있어서는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하나도 거리낌 없이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K스포츠재단 또 그 자회사로서 최순실 씨가 만들었던 WK의 이사로서 근무했을 때가 어떻게 해서 국고를 빼먹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빼돌리려고 했던가를 갖다가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순실 씨가 뭐 대통령의 연설문을 거치고 타블렛 PC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 PC 처음에 1차 타블렛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증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아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9차 공판이 10분 전에 시작됐는데 지금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 고영태 씨가 법정의 입장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는데 박준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정말 한 5초 동안 빤히 쳐다봤다는데요. 네. 제가 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뭐 방송국에서 뭐 이거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거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쳐다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법정은 딴 데 가면 헌재라든지 특검에 갔을 때는 고함도 칠 수 있고 최순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이 법정은 자신의 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판사가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할 걸로 보이고 다만 말은 못하지만 눈빛은 항상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 나오면 카메라 들이대면 딱 째려보는 그 모습 그대로 아마 고영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네가 내한테 불리한 얘기하면 뭔가 해코지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몇 초간 째려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이제 뭐 검찰에서 고영태 씨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고영태 씨도 평소에 자신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최순실 씨도 저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다 같이 본 적이 있는데 큰 소리가 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영태도 성격이 좀 이게 그냥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떤 국회 나와 청문회 할 때도 보고 그렇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게 보면 이 상황이 터진 것 자체가 보면 좀 본인이 욱하는 성미 때문에 그렇죠, 예.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최순실이 이 법정에서 어떤 마지막 자신의 어떤 태블릿 PC에 대한 증거 여부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번 고영태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 이거 내 쓰는 거 봤냐? 못 본 거 아니냐? 이거 누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고영태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유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고영태한테 집중적으로 그 최순실이 직접 물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정말 대립적인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남녀 관계라든지 그냥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둘 간에 어떤 정말 싸울 수도 있죠. 뭐 그거 왜 나한테 그러냐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에 터질 때 고영태가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그 최순실이 그냥 무단으로 와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악연들 이런 것들이 아마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뭐 지금도 기싸움이 한창일 것 같은데 저렇게 속보 나오는 것처럼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고영태 씨는 2012년에 가방 사업 때문에 최순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목소리 한번 같이 먼저 들어보실까요? 2012년경에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했으며,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태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저 얘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어떤 관계였냐를 이제 대통령 측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청문회 때도 그러니까 아예 의심이 안 가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차은택 씨도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청담동 레스토랑 갔더니 둘이 딱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고영태 씨에게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원래 이제 그 검찰 측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심리적으로는 헌재보다는 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최순실도 최순실이거니와 고영태도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든다면은 그 태블릿 PC뿐만이 아니라 고영태가 또 최순실과 그 좋았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넣었다는 방증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척을 무슨 뭐 항공사 임원으로 뭐 넣어주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최순실은 자기의 농단이 아니라 고영태의 농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많이 하려고 들 것 같고요. 예. 저는 최순실의 변호사가 불륜 관계를 스스로 그 유도해서 발언하게 할까? 이게 최순실에게 그렇게 유리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에게는 그런 관계로 몰아가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최순실의 변호사 입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차은택의 증언 있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차은택은 또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작거리에서는요. 그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고영태, 그 다음에 미르와 관련해서는 차은택, 그래서 심지어는 혹시 그럼 삼각관계야?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라는 말이 차은택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저는 참 그 흥미롭고요. 예. 흥미롭고 결국은 이제 그 차은택의 증언 때문에 고영태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변호사는 뭐라 그랬죠? 무슨 직업이라 그랬죠? 뭐 구역질나는 구역질나는 직업 운운하면서 뭐 또 그 불륜 이런 정말 그 삼류 소설에나 나올 만한 맞아요.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차은택의 말은 그럼 또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여튼 오늘 증언을 진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금 본다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런 민감한 내용들이 이제 법정에서 오가면 최순실 씨나 고영태 씨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될 텐데 사전에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 법조인들과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최순실 씨 변호인단하고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죠. 대통령 그 헌재 대리인단하고 막 교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특히 정가조에 뭐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게 다 같은 맞아요.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은 검찰에서는 어떤 최순실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영태한테 많이 물어볼 걸로 보이고요. 변호인단은 그거는 약간만 반대심으로 하고 대부분 아마 고영태가 어떻게 최순실을 처음부터 알게 됐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신은 왜 이거를 고발하게 됐느냐, 이런 위주로 물어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영태의 어떤 진술이 어떤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고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질문이 오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고영태 씨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이 불륜 관계 모종의 것이 드러나면서 뭐 태블릿 PC까지 조작으로 몰고 가는 최순실 씨 변호인단의 힘이 먹힌다면 이것도 약간 판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글쎄 뭐 그런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까지 봐서 고영태가 뭐 그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영태가 뭐 무슨 구속돼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장 자체를 어떤 바꿀 수 있는 뭐 저는 계기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기존에 그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진술 태도를 저는 아마 계속 유지해 갈 겁니다.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고 만약에 여기 진술을 바꾸면 자칫 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고영태가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는데 고영태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진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고영태가 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뭘 시켰으며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그동안에 나온 일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기가 아직 말하지 않은 증언, 심지어는 그 자신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마당에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판의 증인으로도 나온 거겠죠. 방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봤던 고영태 씨에 앞서서 오늘 오전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사건 조작범으로 몰렸던 인물이기도 한데 최순실 씨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큰일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네, 지금 고영태 씨에 앞서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그 법정 내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반성문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성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성한 총장이 사실은 그 고영태 씨 다음으로 여기 노승일 이쪽 부분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증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먼저 저 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서 의혹을 포기한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종범 수석한테 이제 뭐냐면은 외부에서 미르 재단에 관해서 이 재단에 관해서 당신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는 당신이 상당히 어렵지 않거라는 그런 은연중의 어떤 압박 때문에 미르 재단에 관해서는 전혀 본인이 관련이 없고 뭐 잘 모른다라는 그런 각서를 안종범 수석에 보내줘가지고 미리 사건을 갖다가 무마하려는 최순실 안종범 수석의 그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죠. 이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고, 이 반성문 쓴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종범 수석이 이성한 씨한테 이런 요구했다는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증언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법적인 처벌 효과인데, 오히려 이거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순진했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학교 애들 뭐 장난쳐서 무슨 반성문 쓰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들통난 자체는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것만 범위만 더 증강시켜주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는 참 역시 이 안종범 수석의 일 처리하는 이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순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순진해도 그렇지 박 변호사님 저게 청와대 수석이 사건 의혹 무마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 저건 말이 되는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참 신기한 사람 같습니다. 뭐 가방 받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저런 것들 진짜 어린이들도 아니고 저거 쓴다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문제 생기면 좀 변호사라든지 법률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또 그걸 떠나서 이걸 시켜가지고 사인한테 이런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고급 공무원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보면은요, 저게 최근에 나온 반성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초로 7월 중순경에 2016년 7월 중순경에 보도가 나가고 계속 그 K미르 재단에 안종범 수석에 관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계속 감찰을 시작하고 할 적에 그러니까 그리고 9월 3일 날 최순실은 독일로 피신으로 출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8월 29일 날 이성한 총장한테 너 더 이상은 언론에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무마용으로 지금 강력하게 반성문을 갖다 받아낸 거죠. 근데 저게 말이 사실 반성문이지 실은 그 반성문 형태지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협박문이죠. 예. 2시 33분.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이기초 특검보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비선진료 의혹 관련 2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구속 피의자인 박채윤, 정호성, 차은태, 김종밋, 김경숙을 각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를 참고인으로 각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 피의자로 박채윤과 장시호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경숙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화여대 학장이었던 피고인이 최순실, 최경희 및 남궁곤 등과 공모하여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킴으로써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 및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원준, 이경옥 및 유철균으로 하여금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이화여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업무 방해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정하였다는 취지입니다. 특검 브리핑 중에 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으면 바로 다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